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학연수 지역으로 왜 캐나다 그리고 왜 밴쿠버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학연수 지역으로는 이제 크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렇게가 있습니다. 일단 이 5개의 나라들을 기준으로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주변 관광지, 주변 여행지입니다. 내가 이 지역에 머물면서 얼마나 다양한 곳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왜냐면은 이 어학연수를 할 때 단순히 내가 학원에 가서 영어 공부만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의 이런 문화도 경험해보고 또 주변 여행지도 다녀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 여행지를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영국이 가장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개의 나라들을 정말 짧은 거리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영국에 있으면은 정말 모든 유럽 나라들을 가까운 비행시간으로 혹은 차로 혹은 기차로 다 다녀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렇게 근접해 있는데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연 경관이 예쁘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뉴질랜드 쪽을 생각해 보긴 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아름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는 뉴질랜드, 호주보다는 그래도 캐나다, 미국이 더 크기 때문에 여행할 지역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북섬, 남섬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정말 조금 해서 이제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한 3개월 혹은 6개월만 있어도 정말 모든 곳들을 다 둘러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 기간이 한 1년 정도 여기에 머무를 계획을 잡고 왔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1년 지내기엔 조금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캐나다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뭐 호주도 이제 땅덩어리는 굉장히 크지만 그 땅덩어리에 비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지역들이 좀 한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캐나다는 아름다운 이런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고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네.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빙하도 볼 수 있고 더 북쪽으로 옐로우나이프로 올라가면 오로라도 볼 수 있고 또 여름에는 아름다운 바닷가와 산, 강도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미국으로 가면은 또 도시도 볼 수 있고 더 아래로 이제 남미까지 멕시코, 브라질 또 여러 남미 나라들까지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발음 문제인데 미국, 캐나다는 거의 비슷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발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이제 영국식 발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뉴질랜드는 완전 영국식 발음보다는 조금은 이제 변이된 그런 발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물론 영국 발음이 굉장히 듣기에도 멋있고 쿨하고 정말 따라하고 싶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식 영어인 이쪽으로 선택한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런 비즈니스 쪽에서 미국 영어를 더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게요. 그 다음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제 안전, 이제 치안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이 5개의 나라 모두 정말 안전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제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항상 치안율이 좋은 나라, 항상 탑 랭크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모두 정말 안전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소지가 되고 그리고 총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도 요즘에 이제 테러 때문에 조금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처럼 그렇게 총소리를 들을 만한 곳은 다른 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일단 제외를 했고요. 일례로 지난 뉴스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두 남성이 남의 정원에 들어갔는데 그 집주인이 자기가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해서 그 남성 중에 한 명을 총으로 쏴서 사망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미국에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기 집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되면은 그렇게 자기 집에 무단 침입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한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인종차별 부분이라 생각해요. 자기는 어디 가서도 인종차별 당한 적이 없다. 뭐 인종차별 당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호주에서 제가 한번 이제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데 조금 기분이 많이 나빴었어요. 물론 캐나다에도 인종차별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냥 갑자기 뭐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를 쳐다보고. 근데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인종차별도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런 멀티컬처 나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꼭 백인이어만 캐네디언이다라는 생각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동양인이고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든 인도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모두가 캐네디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식들이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인데요. 이 5개의 나라 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국이 가장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영국이 저는 가장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영국 가게 되면 집값, 학비 이런 걸 따져보았을 때 저희 예산이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영국을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유명하기로 굉장히 집값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높기로 이제 유명하죠. 네, 호주 같은 경우에 집값을 주 단위로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집값이 정말 얼마나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구글로 이렇게 검색을 봤을 때 네, 도시에 집을 구했을 경우에 주당 약 500불 정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건 평균치를 낸 거기 때문에 더 비싼 것도 있고 더 싼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500불로 호주 달러 500불 이겠죠? 그럼 4주 치면 호주 달러로 2000불 정도 하게 되는 겁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구글로 찾아봤을 때 1450불 달에 1450불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캐나다 달러고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지금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지만 한 달에 1450불이 넘어요. 그 말은 이 구글에서 나오는 평균치는 조금 낮은 금액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뉴질랜드 달러로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한 달에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식자재 같은 경우에도 뭐 고기 같은 거는 고기나 야채 이런 거는 확실히 그냥 여기 밴쿠버에서 사는 게 우리나라 마트에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는 뭐 세금도 붙고 팁도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사 먹는다든지 놀이를 하러 간다든지 어디 놀러 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금액이 많이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제 어학연수 가시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캐나다 내에서 그 많은 도시들 중에 왜 밴쿠버를 택했냐? 이거는 캐나다에는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오타와, 캘거리, 빅토리아 뭐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일단 크게 이런 도시들만 보면 일단 가장 큰 도시는 토론토입니다. 물론 수도는 아니지만 토론토가 가장 커요. 사람도 많이 살고 있고.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대도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토론토를 일단 제외를 했고 토론토를 여행으로 갔을 때 굉장히 복잡하다. 그리고 다운타운이라고 불릴 만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정말 그 토론토 중심지만 본다고 보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토는 별로 안 내켰는데 게다가 겨울에도 밴쿠버보다 춥고 이런 일교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날씨도 크게 좋은 것 같지 않아서 토론토를 제외를 시켰고요. 캘거리는 밴쿠버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 로키마운틴과 근접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캘거리도 조금 춥고 제가 캘거리 갔을 때 약간 캘거리는 어둡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캘거리도 제외를 했고요. 몬트리올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되게 예쁜 도시였어요. 보다 이런 미국스러운 느낌보다는 약간 유럽스러운 느낌의 도시였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몬트리올도 가고 싶긴 했는데 몬트리올은 일단 퀘벡주에 속해 있어서 원래는 이제 불어를 쓰는 도시예요. 하지만 거기서도 영어를 사람들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몬트리올에 있는 학원에 가셔도 이제 어학원에 가셔도 영어로 다 수업 받고 영어를 배우실 수 있는 환경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몬트리올로 가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 생각해요. 몬트리올 가시면 이제 이 캐나다 동쪽 부분을 다 여행하시기도 편하고 또 뉴욕 쪽으로도 여행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밴쿠버와 바로 옆에 마주하고 있는 빅토리아, 밴쿠버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빅토리아는 이제 밴쿠버 아일랜드라는 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는 그 섬 안에서 남쪽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빅토리아 자체 도시만으로 보면은 정말 크지 않아서 금방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또 섬이다 보니까 바다도 같이 있고 정말 살기에는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어디 다른 데로 여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냥 밴쿠버 쪽으로 넘어와서 로키마운틴 쪽으로 여행을 한다든지 혹은 이 밴쿠버 아일랜드, 그 빅토리아가 속해 있는 밴쿠버 아일랜드를 벗어나려면 항상 페리를 타야 돼요. 배를 타고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밴쿠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검색을 쭉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으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신 후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